예천 내성천변에 자라던 왕버들 수백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예천군은 경관 개선과 주민 민원 해결 차원에서 벌목이 필요했다는 입장인데 환경단체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 양수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양군과 봉화군이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도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신공항과 공항 경제권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경북 8개 시군이 경북안전체험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오는 12일 부지선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시작해 영주, 예천, 문경을 지나는 하천 내성천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예천 보문면이 미호교부터 오신교까지 3km 구간에 자라던 왕버들 수백 그루를 볼목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아름드리 나무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했던 내성천. 지금은 하천변 나무들의 밑동만 보입니다.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미호교와 오신교 사이 3km 구간에 대대적 벌목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잘린 나무의 밑동 아래쪽 모래 위에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의 발자국이 찍혀 있고 인근 바위에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살개의 변도 보입니다. 그 배설물들이 널려 있는 것을 봐서 거기에 그대 서식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다 벤 것은 생태계를 굉장히 교란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와 산새, 수달의 서식처가 됐던 왕버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무 수백 그루를 잘라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천군청 안전재난과에 문의하니 공사 주체인 보문면 사무소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보문면 사무소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대구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예천군의 답변 일부입니다. 농지 경작자와 임도 이용자의 수목 제거 요청 민원이 있었고 경관 개선과 임도 환경 조성, 가시박 생육 환경 차단 차원에서도 전체 벌목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잘린 왕버들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나무의 수령이 80년에서 120년 사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시박을 제거하겠다는 이유로 이 나무를 벌목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시박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초 수목 제거를 요청했다고 하는 작곡리 이장을 만나봤습니다. 저 버드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저 냇물이 흐르는 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고 농사 짓는데 그 유해 동물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서식을 해서 벼농사 지으면 벼논에 가서 막 둥글고 이래서 땅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저 강 보고 땅 사러 오는데 지금은 저것 때문에 지금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하천이 흐르는 것을 동네에서도 잘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경관 개선과 임도 환경 조성, 가시박 생육 차단이라는 명목으로 3km 구간 왕버들 벌목까지 이어진 겁니다. 환경단체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동물들의 서식처를 파괴한 예천군을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문면 관계자는 남은 1.5km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추가 벌목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영양군이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에 고배를 마셨던 봉화군도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두 지역의 양수발전소 유치 계획을 서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기료가 저렴한 심야 시간에 물을 높은 지대로 끌어올려 저장한 후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아래쪽으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오는 2036년까지 1.75기가와트 발전 용량의 양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규모에 따라 전국에 양수 발전소 2곳 또는 3곳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발전 용량입니다. 경북에서는 영양군이 양수 발전소 유치에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영양군은 지난달 27일 1월면 용화 1, 2 일대에 1기가와트급의 양수 발전소를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양군은 해당 부지가 한수원이 검토한 부지 적합성과 환경성 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일에는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의 필수 사항인 군의회 동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양수발전소 선정의 결정적인 기준은 국민의 자발적인 유치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유치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 유치 목적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영양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양수발전소 유치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셨던 봉화군도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발전 용량 500메가와트 규모로 사업 추진 대상지는 소천면 두읍리와 남회룡리 일대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9년 양수발전소 부지 선정 당시 한수원의 자체 조사 결과 건립 최적지로 판단됐지만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종 탈락했습니다.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6,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예상되며 주민 소득 향상,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복리 향상도 기대가 큽니다. 지난 2019년에는 유치에 아쉽게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3만 봉화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착실히 준비해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자체는 발전 사업자로부터 지방세와 지역발전 지원금 등을 받게 되고 건설 과정에서 8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발생하는 만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 신공항과 공항 경제권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경북도 내 각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과 기업인, 주민대표 등 60여 명으로 구성돼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6천여 세대의 주거단지와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 클러스터,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등 4개 권역의 공항 신도시 개발 계획과 항공물류 육성 기본 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경북 8개 시군이 경북 안전체험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오는 12일 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선정위원회는 인근 체험관과 거리, 인구수, 교육 수요, 미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부지 후보지로 2곳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안전체험관은 국비 100억 원, 도비 230억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 5만 제곱미터, 건축 면적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천마총 발굴 50주년 기념 비전 선포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971년부터 시작된 천마총 발굴 조사로 국보 제188호인 천마총 금관을 비롯해 부장품 11,297점이 출토됐는데요. 김 의원은 이번 천마총 발굴 50주년 행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관광 콘텐츠의 융합이 기대된다며 경주가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재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제14회 영주 한국선비 문화축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박 의원은 왕의 교지를 선비의 본향인 영주에 전달하는 무대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는데요. 주말 동안 펼쳐진 한국 선비 문화축제뿐 아니라 선비 세상과 선비촌 등 영주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선비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안동 예천 김형동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 임명됐습니다. 노동개혁 특위는 8월까지 정부의 노동개혁 4대 분야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요.
김 의원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 채용 문화를 확립하는 등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 문경 이미자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상주시청에서 국민의힘 상주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임 의원은 경북안전체험관과 대구 군사시설 이전 유치 등 상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난 4일 개막한 안동 민속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부터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로 이름을 바꾼 이번 행사는 대규모 민속놀이인 차전놀이와 노다리 밟기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시연과 자매도시 초청공연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원도심 도로를 축제장으로 활용해 시민들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해마다 기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인데요. 전남은 올해까지 3,080억 원이 배정됐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랜 기간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현재는 신안과 목포 등에서 낙지 조업 활동을 하는 임정인 씨. 지난해 신안군에서 어선을 임대받아 본격적으로 어업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임 씨가 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3만 원 정도. 신안군이 중고 어선을 구입한 뒤 어선 가격의 0.3%를 임대료로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임 씨는 직접 어선을 구입할 경우 수억 원이 필요해 부담스러웠지만 이 사업을 통해 적은 금액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안주할 수 있고 시골에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 혜택을 받고 운영을 해 간다면 충분히 자기가 속한 신안군에서 정착해 내리라 봅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부터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비로만 추진됐던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투입돼 탄력이 붙었습니다. 당초 30억 원대였던 예산 규모가 2배 이상 올라 74억 원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처럼 전남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한 시군은 모두 16곳. 해남군은 오는 2026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단지에 전문 기술학교를 설립해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내년까지 폐교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랜드마크시 어떤 사업 발굴 또 지역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시군 간의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이와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또한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순천과 무안에는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문화센터가 조성되는데 창업점포와 공유 사무공간, 체육시설 등이 마련됩니다. 광양과 목포, 여수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설치됩니다. 도에서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그다음에 청년들의 창업, 그리고 출산 지원 정책을 3가지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기금을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나선 전남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